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신 마스터 코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의 코치계의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요, 기업의 많은 조직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해왔고요. 지금은 기업의 리더분들 또 구성원분들 대상으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자기개발 등에 대한 강의와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을 뵙고 있고요. 저는 코칭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조금 더 코칭이 일반 대중분들께 많이 좀 쉽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칭룸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치의 얘기, 자기 성장의 이야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는 이야기, 나를 성장시켜가는 이야기, 굉장히 포괄적인 지점을 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윤서신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센 세계 공인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그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마스터 코치, 줄여서 MCC 코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국제 코칭 연맹이라는 국제적으로 코치들을 육성하고 또 양성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의 어떤 윤리 기준이라던가 또 코칭 수준을 매우 엄격하게 조금 평가를 해서 코치들에게 그 자격을 인증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제가 2020년도에 국내에서는 최연소로 이제 마스터 코치가 조금 되면서 저도 놀라고 다들 축하도 해주시고 또 놀라워도 해주셨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MCC 자격 갖고 있는 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지는 추세여서 3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따셨을 때는 몇 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한 16번째 였었고, 이제 보통 코치분들이 이제 연세 좀 많으셔서 이제 나름 코칭 업계에서 좀 아이돌 같은 존재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 코치님께서 코치의 세계로 내 인생을 한번 몰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았었는데, 특히 사람들한테 좀 동기부여해주고 같이 좀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던 중에 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일상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한 15년 정도 전이었었는데, 그때는 코칭 업계가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고 코치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비즈니스 코칭 펌에 이제 취업을 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뚜렷하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고 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 그래도 잘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도전 의식이 좀 샘솟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칭 업계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 다만 그때 저는 목표가 되게 분명했었어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 전문성을, 그래서 이 길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든 좀 증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이후 시간에 이제 코칭을 하고, 근데 코칭 대상도 어르신들부터 이제 어린 청소년 학생들까지 되게 다양했었고요. 주말에 MBA도 뭐 다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코칭을 일상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게 뭐 일 따로 취미 따로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삶에서 이제 코칭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를 일상에 좀 많이 노출을 시키는 노력들을 이제 해왔고, 고비고비들을 잘 이겨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업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서울대 심리학과 나왔으면 윤 선생님 같은 코스보다 더 출세길이 열려 있었을 텐데 결국은 자기의 꿈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남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계가 아직은 탄탄하지 않지만 그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좀 기여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는 좀 무모할 수는 있지만 도전을 어쨌든 증명해보자 하는 좀 목표의식, 그런 도전 의식이 되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꿈의 방향과 회사에서의 일, 그리고 또 틈틈이 자기를 성장시켜 온 것, 이 모두가 지금 하나로 잘 꿰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셨
없거든요. 흔히 자기계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찌 보면은 자기계발을 엄청 적극적으로 해오시고 현재의 윤 코치님이 되신 케이스라서 자기계발을 할 때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거, 윤 선생님의 경험 속에서 나온 어떤 조언 한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궁금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 더 배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지? 근데 실제 저의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제가 코칭한 많은 분들의 시행착오를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좀 착각이 조금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체화. 그걸 일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자기 개발을 남들이 다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그 불안함 속에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엄청나게 이제 쏟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큰 노력이긴 한데 그 자체가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기서 좀 만족을 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좀 써먹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코칭에서도 코치들이 고객과 세션을 할 때 세션을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션에서 배우거나 성찰한 게 있다고 하면 한 2, 3주 있다가 그걸 일상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좀 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배움을 실천하는 그 기간을 반드시 가져요. 근데 우리도 그 자기 개발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배우는 것보단 하나라도 내 것으로 좀 만드는 체화의 과정을 이제 잃지 않아야 된다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나만의 계속 콘텐츠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제 마스터 코치라는 자격을 이제 취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의 경험이나 아니면 제 생각이나 제 느낌을 뭐 글로 쓰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찍거나 코칭을 저만의 언어로 좀 풀어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주목해주고 관심을 갖는 거지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내가 자기 개발을 좀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그 징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실 때는 중요한 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또 기록을 하고 또 언어로 좀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조급함인데요. 어떻게든 이제 빨리 결과를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하면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짝 맛만 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제가 그 많은 저의 여정에서 뭐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하는 기회들을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거 성공적이지 않아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시점에 누군가는 알아봐 주고 있고 누군가는 그 가치를 또 인정해 주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과정을 즐기는 마음 이것들이 자기 개발을 우리가 진중하고 정말 나한테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MCC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격을 따신 거잖아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병행을 하셨어요? 마스터 코치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코칭 시간이 한 2,5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돼요. 제가 쉽게 코칭을 할 수 있는 그 대상들, 그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주제, 예를 들면 연애, 또는 뭐 관계 이런 좀 일상에 좀 가벼운 주제부터 조금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뭐 퇴근 이후나 주말 이후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무료 코칭도 하기도 하고 유료로 하면서 더 책임감을 갖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체계적으로 갖기도 했었고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코칭을 하고 만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좀 기록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 뭘 잘하고 있지? 뭐를 좀 잘 못하고 있지? 라는 거를 좀 점검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그다음에 코칭을 잘 하려면 또 코칭을 잘 하시는 분께 받아보는 그러한 경험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께 좀 코칭을 정말 받기도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코칭을 통해서 변화하는 거를 좀 체화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던 게 그러면서 이 업에 대한 더 애정이나 몰입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힘든 건 이 시험이라는 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재밌게 이제 코칭을 하던 중에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편하게, 정말 기꺼이 이제 되게 재밌게 썼던 코칭 사례를 테스트 이제 파일로 이제 제출을 했었고, 근데 그게 덜컥 이제 조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 순간에 이제 코치로서 진정하게 조금 임했었던 순간이 이제 그 녹음에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막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느 순간 일상이 되면서 좀 즐기는 마음이 조금 뒷받침돼서 결과도 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책도 사실 그러다가 뚝딱 나온 거예요. 책 쓴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이 책은 저에 대한 좀 반성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심리학도 전공하고 또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작 제 관계가 엉망일 때가 맞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국 코칭이라는 거의 시작에서 봤을 때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또래들 또 누군가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많은 코칭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확신이 생겼고 코칭의 접근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책을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쓰는 여정이 막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고되거나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저를 조금 알아가는 진정한 좀 나의 고민이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그러니까 약간 셀프 코칭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에 좀 치우쳤다면 나는 어떤 관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는 왜 이 사람의 말이 좀 상처가 됐을까? 이런 좀 나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는 접근을 좀 취하다 보니까 책을 쓰면서 저도 조금 많이 정리가 되고 어떠한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좀 잘 인식하고 이해해 주는 게 먼저 돼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책 나오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책이 너무 잘 나가서 이것도 힘을 빼고 책을 써서 저는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책을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썼으니까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 베스트셀러가 목표야라는 걸로 쓴 게 아니라 나한테 이미 도움이 됐고 제가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즐기는 여정으로 좀 책을 썼더니 결과까지 좀 좋아 버려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런 이야기들을 더 쉽게 많이 내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스24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6주 연속 들어가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책을 내시고 베스트셀러의 경제에 오르셨는데 결국은 진정성과 삶의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이 같이 묻어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적 삶을 고려하시면서 지금 2025년 이후에 일상을 보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가 좋으세요? 시간의 좀 아무래도 유연성.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잘 써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조직에 있을 때는 이제 조직의 어떤 가치나 비전에 이제 같은 방향을 맞춰가는 게 또 되게 중요한데 조금 더 내가 개인적으로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도전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칭 폼에 있으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코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독립을 하시니까 사실 코칭이 필요한 거는 뭐 모든 영역이 다 코칭이 필요하니까 아까 연애 말씀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코칭을 다양하게 기획해서 하시고 싶은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클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코칭의 좀 안정적인 시장은 조직을 기반으로 이제 뭐 리더십 코칭이나 이렇게 조금 많이 활성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코칭을 접하고 또 코칭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될 수도 있고, 뭐 연애, 또 관계, 뭐 여러분들의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어쨌든 코칭이 많이 좀 접목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데 좀 코칭이 여러분들께 실용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기여한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 되게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코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코칭의 핵심은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주 코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코치는 다양한 관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렸을 때 이제 자기의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도록 도와주는 띵킹 파트너 역할을 이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완벽한 관계 또 완벽한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관계든지 그게 실패가 되고 상처가 있는 순간이 있지만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부족했었던 점, 나라는 사람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점, 나라는 사람이 또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관계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의 일상의 사례들로 같이 좀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어떤 실용적인 팁이나 노하우를 좀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거 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치로서 꼭 질문드리고 싶은 건 내가 무엇을 더 배워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게 여러분들 배움의 항상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윤서진 코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